둘째 마당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람다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함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식으로 보면 중괄호로 되어 있는 일종의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를 축약한 형태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괄호로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어서 우리가 함수의 형식을 알고 있죠. 함수를 정의할 때, 즉 함수를 선언할 때 보면 함수 상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소괄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화살표의 왼쪽에 표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 함수 상자 안에서 실행되는 게 중괄호 안에다가 코드를 넣잖아요. 그 코드가 오른쪽에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람다식의 기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가 동작할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함수의 이름이 없는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함수를 실행할 때는 함수의 이름 뒤에 소괄호를 붙여서 실행을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람다식이 가능하다 또는 람다식이 사용될 수 있으려면 변수에 함수를 할당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에다가 함수를 할당한다 뭐예요? 이퀄이라고 하는 게 할당이라고 그래요. 즉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갖다 넣는 거죠. 왼쪽에 변수 상자가 있으면 자, 그거를 이퀄이라고 표시하고 이거를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 함수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변수가 있다면 함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넣을 수 있으면 변수가 결국에는 함수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으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수 이름 뒤에 소괄호를 붙이면 똑같이 함수가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함수에는 이름이 없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함수를 1급 객체로 다룬다라고 합니다. 함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변수에 할당하려고 하면 객체를 할당할 수 있죠. 기존에 그 함수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그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대부분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를 1급 객체로 다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함수를 만들자마자 변수에 그냥 할당해 버리니까 함수에는 이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기존의 거는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기존 프로젝트 창은 닫아주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첫 대화 상자에서는 넥스트를 누르고 두 번째에서 자, 이름 네임을 자, 펑션 2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피니쉬 버튼을 누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우리 화면 레이아웃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화면 레이아웃에는 버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글자가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기존에 있던 텍스트 뷰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왼쪽 프로젝트에 자, build.grade에 한 줄 추가를 먼저 해줄까요? 자, plugins의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extensions라고 한 줄을 추가를 하고요. sync now 눌러줍니다. 자, 이게 다 처리가 되면 이제 XML 레이아웃에 넣은 위젯이나 레이아웃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안에 이제 버튼 하나 추가합니다. 왼쪽 위에 팔레트에서 버튼을 끌어다가 여기에 넣어보자. 자, 위쪽 붙여주고 약간 아래쪽으로 끌어나오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끌어다가 추가를 하고요. 버튼 아래쪽에 연결점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보자. 자, 버튼은 우리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확인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글자를 보여주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 속성에다가 확인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뷰에는 텍스트 뷰 선택을 해서 텍스트는 결과 뭐 이렇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크기, 즉 글자의 크기 때문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데로 가서 자, 40sp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하고 아이디는 자, output 1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mainActivity.kt로 가서 onCreate의 중괄호 안에서 자,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점 해보면 되고요. 버튼하고 일단 엔터를 쳐서 임포트를 하고 점 setOn 클릭 리스너 엔터 엔터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output 1점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자, 결과 땡땡 하고 뭔가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실행해서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 자, 들여쓰기 수준을 잘 봐야 되겠죠. 이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다 넣는데 다른 함수의 중괄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넣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 펑션 줄임말 fn 넣고요. add라고 하는 이름 뒤에 소괄호 중괄호 넣는다. 자, 더하기의 위쪽 구멍 두 개고 a하고 b라는 이름 붙이고 그 구멍의 크기 또는 모양 자료형을 int로 넣는다. 이 아래쪽 구멍의 크기는 int로 기록을 한다. 그리고 return a 플러스 b라고 한다. 그죠? 이거를 좀 축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중괄호하고 return이라고 하는 걸 생략을 해서 여기에 equal을 붙이고 a 플러스 b로 축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자 int 타입인 걸 알 수 있으니까 return 타입, 다시 말하면 반환 자료형도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더하기 함수를 정해놓고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10,10이라고 하고 그 결과값을 var result라고 하는 변수 상자의 왼쪽에 넣었다가 여기서 달러 표시 result 하면 더하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자 슬래시 두 개 붙이면 설명글로 바뀌어버리죠. 자, 커멘트,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설명글로 바뀌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를 자 밑에 함수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정의할 수 있지만 이걸 람다식으로 정의를 해보자. 람다식으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중괄호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화살표가 있고 왼쪽에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더하기의 위쪽 구멍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 땡땡 int, b 땡땡 int를 넣을 수 있다. 오른쪽에는 return에 해당하는 a 플러스 b를 넣을 수가 있다. 그죠? 요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게 람다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람다식은.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변수에 할당합니다. add 펑션을 줄여서 add func로 하고요. add하고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f는 대문자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죠? var result라고 하는 거는 add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실행한다. 요거는 변수인데 변수 상자인데 변수 상자에 소괄호를 붙이니까 얘가 실제로는 함수니까 람다식도 함수거든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10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자, 이게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해보면 자, 람다식으로 변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잘 매칭을 해봐야 되겠죠. 더하기 함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종의 축약 같은 느낌이 되겠죠. 이걸 람다식이라고 한다. 중괄호로 된 거.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된 거죠. 람다식으로 된 소위 익명함수. 람다식 자체가 익명함수. 이름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자, 변수에 할당했는데 이 변수에 소괄호를 붙여도 실제 함수니까 실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의 위쪽 구멍이나 아래쪽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거는 변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면 또는 first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를 했다면 그 변수에 수입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first라고 하는 거를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수가 이 구멍으로 통과한다는 거거든요. 리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코틀린에서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으니까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를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복잡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위에 구멍, 즉 파라미터의 구성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예를 들면 이 위에 예를 들면 위에 구멍의 자료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함수가 들어가야 되면 함수의 자료형이 필요하잖아요. 함수의 자료형. 그 함수의 자료형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add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다른 함수에다 전달하고 싶으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위에 구멍과 아래쪽 구멍에 이런 자료형이 명시되잖아요. 그럼 이 자료형만 이렇게 빼서 표시를 한 겁니다. 자료형만. 아, 여기에 땡땡이죠. 그죠? 여기 잘못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 자료형을 표시를 하면 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가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lc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calc. 그래서 이 밑에다가 calc를 만들어 보고 그 calc라고 하는 함수에 더하기 함수가 통과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